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대권 양강 구도가 지금 형성됐다고들 이렇게 여론조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1위, 홍준표 2위, 뭐 이렇게 지금 대충 얼개가 잡혀 있다고 하는데, 이 야권의 주자가 상당히 추석 연휴 동안 분주했습니다. 정책 발표를 하고 그들의 미래 비전을 얘기하면서 국민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선 제일 초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이분은 22일 오후에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어저께입니다. 외교안보 관련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아주 특이점이 많습니다. 국민의힘 또 한 분은 괄목할 만한 분은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입니다. 그는 또 송파구 새마을시장을 방문해가지고 한과를 구입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는 또 분당을 찾았습니다. 분당, 그거는 화천대유의 거기 중심이고 이재명 겨누기의 중심인 바로 거기를 찾았습니다. 홍준표가 1차 경선에서 조국수홍이라는 그런 오명을 받았지만 빨리 털어버리고 그 시간을 전환하는 그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줬다고들 언론은 표현하는 그런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조국에 대한 그 부분을 과잉수사라는 부분을 소위 사과를 했고, 사과의 형식을 빌려서 그 부분은 수정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와 동시에 이재명을 겨냥하고 바로 치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같은 날 유승민은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추모관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날 온갖 수모를 다 당했습니다. 수모라기보다 업보라고들 얘기하는 편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탄핵을 시킨 탄핵 주동자가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 추모관을 방문한 데 대한 분노가 아마도 많이 서려 있었던 것 아닌가. 경북의 TK의 민심은 유승민에게 미소 짓지 않았다라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선 국민의힘 대선 후보 2차 예비 경선 결과가 곧 보름 남짓 남겨놓은 가운데 야권 대선 주자들이 추석 연휴 동안에 소위 추석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앞권은 아무래도 이 추석 민심 잡기에 성공했다고 보는 측면은 바로 윤석열 후보입니다. 경선 레이스 초반에 양강구도 형성을 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은 나란히 예능 프로그램 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2040 세대 공략에 나섰습니다. 윤 전 총장은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하면서 MZ세대를 겨냥해서 군복무 국민에게 민간주택 청약 시 가점 5점을 부여하고 공공임대주택 선정에도 가점을 부여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군 복무를 마친 사람, 군 필자에게는 세대를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그러나 겨냥은 젊은 시대입니다. 가점 청약, 민간주택 청약할 때 5점을 부여하고 공공임대주택 선정에도 가점을 부여하고 이걸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은 또 한미 간의 전략자산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으로 핵무기 운용 연습을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주 실질적인 소위 전쟁 연습, 국방 안보 연습으로 들어가는 셈이 되겠죠. 왜? 이것이 지금 한 번도 다 5년 동안 없었다는 것. 이거는 비대칭 전략, 북한은 핵을 있고 우리 머리에는 핵을 이고 있는 바로 이런 부분을
떳떳하게 한미 간의 전략자산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으로 핵무기 운용 연습도 시행하겠다는 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 공약은 상당히 획기적인 공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미 핵 확장 억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전술핵 배치를 하겠다. 핵 공유를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소위 국가안보 제1의 공약을 선점했다는 그러한 평가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19일 날은 제가 맨 처음 분석 기사를 바로 음악 노래를 하는 도중에 나와서 소위 분석 기사를 냈는데 분석 기사가 아니고 그 시청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본 그런 정치 분석을 내렸습니다. 그 라이브로 했는데 그날 이 SBS 소위 집사부 일체 출연해가지고 출연진에게 직접 김치찌개 불고기 요리해주고 또 뭐 가수 이승철 씨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열창하기도 했는데 이 집사부 일체가 히트를 쳤습니다. 그게 어떻게 히트를 쳤느냐.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다는 KBS 뉴스9보다 2배 훨씬 넘게 시청률이 나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뉴스가 완전히 맹물 뉴스가 돼버렸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2배가 시청률이 나왔다니 말이죠. SBS 집사부일체. 이 바로 그날 출연해서 윤석열 후보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혼밥 절대 하지 않겠다. 이 혼밥하지 않겠다. 그리고 뒤로 숨지 않겠다. 뒤로 숨지 않겠다. 대통령이 뒤로 숨지 않겠다. 대통령이 혼밥하지 않겠다. 혼밥은 곧 소통을 하겠다. 이런 뜻이고 반드시 하겠다. 공약 제1입니다. 국민과 직접 공약 제1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로 숨지 않겠다. 책임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거는 마치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줬습니다. 추미애를 시켜서 그가 검찰과 검찰총장이 그 고난에 그 고통을 당하면서 힘극의 길을 걸을 때 그때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추미애만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둔 대통령이 숨어있는 그런 현상을 자기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자기가 책임지겠다. 네, 혼밥하지 않겠다. 국민과 소통을 진정한 소통을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통하겠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공약으로.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시간 나면 저기 어디 가서 거기 어디겠습니까? 저기 남대문 뭐 또는 그런데 찾아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소주를 나누겠다는 그런 형식의 아주 따뜻한 말들을 많이 냈지만 결코 시행이 되질 않았습니다.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행되지 않은 바로 이 부분을 바로 정면으로 겨냥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해야 됩니다. 혼밥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건 소통의 의미이며 숨지 않겠다는 것은 책임을 지겠다. 뒤에 모른 척하고 있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 결국 책임 정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그 자신감 있는 그 모습이 방영이 됐습니다. 또 여당 대선 주자 이재명 지사하고 이낙연 지사는 곧 출연할 예정인데 이 집사부 일체 뭐 그렇게 얼마나 윤석열만큼 많은 그 시청률 내지는 호응을 받을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윤석열 캠프는 추석 연휴 직후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선대본부장으로 공식 합류하는 등 재정비를 통해서 정체된 지지율을 끌어올릴 그런 계획으로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추석 전날인 20일
유튜브 채널 홍카콜라 TV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무야홍, 무조건 야당 후보를 홍준표, 무야홍과 함께 출연해서 1시간 반 동안 지지자들의 댓글에 실시간으로 답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홍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 있었던 모든 민생 관련 부정부패를 아주 획기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문 정권에서 5년 동안 있었던 부정부패, 모든 민생 관련 부정부패 1년 만에 아주 깨끗하게 청소하겠다. 아주 싹 청소하겠다. 이걸 밝혔습니다. 소위 적폐청산을 1년에 걸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빨리 그냥 처리하겠다. 이걸 공약으로 그렇습니다. 소위 적폐청산하겠다는 공약은 사실은 내건 사람이 없는데 설령할지라도 내걸지 않습니다. 근데 이 홍준표는 홍준표답게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딱 전제입니다. 박스. 다른 정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모든 민생 관련 부정부패를 1년 만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새 세상을 만드는 게 옳지 않겠느냐라고 단호한 그의 미래 비전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당선된 뒤에도 홍카콜라 채널을 유지하겠냐는 질문에 홍 의원은 대통령 할 때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답은 했습니다. 홍준표 캠프 관계자는 연휴 동안에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한 파상 공세를 통해서 밥상머리 민심을 주도했다고 자평을 했습니다.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재명을 겨냥을 한 건 사실입니다. 유승민은 대구 경북 민심 잡기에 집중했지만 경북 구미에서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찾았는데 거기서 상당히 격심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탄핵 주도라는 그런 소위 인과응보라는 그런 점에서 이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연휴 동안에 서울역, 용산역에서 부인 이소연 씨와 함께 기성객 인사에 나선 뒤에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소박한 그가 캠프를 해체하고 직접 뛰어들겠다고 한 국민 속으로 직접 뛰어들겠다고 한 그 모습을 그대로 투영했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고향인 제주도를 찾아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국가 안보에 대한 철저한 그의 평소의 신념을 다시 한번 리바이벌 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지사는 합리적인 그가 원래 가지고 있던 합리적인 그런 모습과 또 강한 추동력을 중심으로 이 국가를 멋들어지게 한번 지휘를 해보겠다. 이런 소신과 신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23일 오늘이죠. 2차 토론회 최초의 2차 토론회가 시작됐는데 2차 토론회는 4번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2차 토론회에서 총 5차례 토론회를 오늘 제외한 4번이니까 5차례를 토론을 진행한 후 다음 달 8일 10월 8일 날 한글날 바로 전날입니다. 최종 본선 진출자 4명을 발표합니다. 이 4명에 들기 위해서 그들의 똑똑함, 그들의 미래 비전, 그들의 국민에 대한 신뢰감, 또 그들의 과거의 족적과 현재의 길과 미래가 연결되는지 여부, 말만 잘한다고 토론이 되는 게 아니니까 말이죠. 결국 그 내용의 진실성과 성실성, 그리고 실천력, 헛소리 하지 않는 것, 말은 아름답게 하고 대통령이 되고 나면 하지 않는 그런 인습을 밟지 않을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내는데 국민들은 온 힘을 기울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왜? 국민은 현명하니까 말이죠.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권 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야권 단일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야권 단일화해서 정권 교체를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 헌법적 그 공정성이라든가 정의라든가 대한민국의 그 프레임 자체가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네, 꼭 정권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봅니다. 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안보 튼튼한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 국가안보가 받쳐주는 대한민국, 성장 대한민국, 과거의 대한민국, 과거의 영광의 대한민국을 반드시 우리는 다시 쟁취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래서 대한민국 정권 교체의 태양은 내일 새벽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